예, 새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마녀라고 이야기하면 예, 파생 상품이 동시에 이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게 주가 지수 선물과 옵션, 또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이것이 만기일 자체가 한꺼번에 겹친다는 거예요. 4개잖아요, 그러면. 그죠? 4개. 4개라는 게 주가 지수의 선물과 옵션, 여기에다가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이렇게 4개잖아요. 그래서 내 마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는요, 이 개별 주식의 선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좀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지수의 선물과 옵션 2개 하고요, 개별 주식의 옵션 이렇게 3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새 마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것, 일반적으로 3, 6, 9, 12 세 번째 주 금요일이 항상 겹칩니다. 세 번째 주 금요일. 이번이 세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3, 6, 9, 12. 우리나라는 세 번째 주 목요일에 겹치죠. 우리나라는. 미국은 금요일에 겹치고요. 예, 이게 말입니다. 제가 의학하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만기가 겹치니까, 여러분, 만기가 겹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거나 팔거나 조정하거나 아니면 청산하거나, 뭐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크게 줄을 수도 있고,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요, 이게 분위기가 거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래서 마녀라고 하거든요. 한꺼번에 만기일이 겹치니까 이게 조정하는 게 많아지고, 예, 다시 재투자하는 게 더 많아지면 좋은 결과도 가져오겠지만, 요즘같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할 때 그냥 수익 내고 말지, 차익 실현하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 그렇게 요동을 좀 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6월 21일이에요. 4.258%예요. 다시 말해서 고요했죠. 이게 4월 25일만 하더라도 4.704%까지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 아니면 동결이 더 길게 간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커질 텐데 이게 시장 자체가 조용했습니다. 왜? 새 마녀의 날이 겹쳤으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새 마녀의 날이 시장을 강타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강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0.18이 더 졌고요. 32.23이 빠져서 17,689.36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0.16이 빠졌습니다. 8.55, 5,464.61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 지수는 약간 올랐는데 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57, 39,150.33으로 마감했습니다. 새 마녀의 날에 어떤 의학 공포감이 시장을 둘러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하잖아요. 트리플 위칭데이가 오면 그 정도로 시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물량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 약간 놀라운 변화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126.57까지 빠졌거든요. 126.57달러면 이게 오늘도 3% 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6월 18일에
135.64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이거 AI 열풍이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AI 열풍이 진다. 거품이 붕괴된다. 저는 언젠가는 그 일이 온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소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인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유동성 공급이 될 거고 유동성을 공급을 받으면 계속 유동성 장세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상 최고치만 자꾸 경신을 하니까 이제 주식 팔아서 차익 실현하자.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주가도 6월 17일 216.67을 기록을 했는데 6월 21일에는 207.4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차익 실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10억쯤 운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쌓고 주가가 또 떨어지면 사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65달러일 때는 사는 거고요. 216.67달러일 때는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 달러 정도만 운영을 하면 노후가 죄송합니다. 10억 달러네요. 야 진짜 10억 달러 운영하려나. 말이 헛나왔는데 한 10억이라고 이야기가 10억 원인데 10억 달러가 돼버렸네요. 진짜 10억 달러 정도 되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10억 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간조하고 노후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더 열심히 하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 그런 기운이 느껴지실 거예요. 정환진 TV는요. 아마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팔 수는 없거든 저는요. 팔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선행매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10억 달러쯤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쯤에는 유튜브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또 10억 달러 나왔네요. 10억 달러가 10억 원이요. 10억 원. 10억 달러면 거의 1조 가까이 되나요? 1조는 안 되죠. 한 7, 8천억 되나요? 아니 1조가 넘네요. 1조 3천억 정도 되네요. 1조 3천억. 아이고 그거는 하여튼 뭐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한 10억 원 정도 운영을 하면서 떨어졌을 때는 팔고 떨어졌을 때는 사들이고 올라갔을 때는 팔고 이게 워렌 버핏식 주식 투자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애플은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 올랐네. 조금 올랐어요. 183.01이 됐으니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다는 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마 2차 전지 쪽에도 영향을 조금 미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아주 엄청나게 공습을 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저는 중국을 이기고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